1945년 히로시마,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모두 방사능 재난이 일어났던 도시입니다. 높은 방사능을 가진 방사성 낙지는 10년이 지난 후쿠시마는 물론 40년 가까이 된 체르노빌에도 여전히 사람이 살지 못하는 구역을 만들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하면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방사능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방사능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방사선은 왜 위험한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방사선과 방사능입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 중에는 안정된 상태도 있지만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도 존재합니다.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된 상태로 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나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안정된 원자로 변합니다. 이때 방출되는 입자나 전자기파를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부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전파나 가시광선과 같이 작은 에너지의 전자기파도 방사선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사선은 원자를 변형시키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방사선은 비이온화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반면 높은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은 다른 원자와 닿을 때 그 원자의 전자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선을 이온화 방사선이라고 하며 인체에 닿았을 때 세포 내 분자 구조를 파괴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방사선은 세포 자체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DNA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DNA는 세포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활동하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할 때 DNA에 담긴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러니 방사선에 의해 DNA가 파괴되었거나 변형되었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구조로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포가 기형이 되거나 암세포가 되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이상이 생겼을 때 세포 분열을 통해 정상적인 새 세포를 만들어서 회복합니다. 그러나 DNA가 파괴된 세포는 분열을 해도 정상 세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10시버트 이상의 높은 방사선에 노출된 환자들 대부분의 공통점은 피폭 직후에는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이송된 뒤에 멀쩡히 걸어다니거나 대화를 할 수 있었고 한 달쯤 뒤에는 태어날 수 있을 거란 상상도 합니다. 그러나 몸속의 설계도인 DNA는 이미 파괴되었고 설계도로 이룬 세포들은 제대로 된 분열도 성장도 할 수 없게 되면서 서서히 장기들이 파괴됩니다. 대부분 한두 달 안에 온몸의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방사선 피폭 사고의 대부분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에선 왜 방사선이 나오는 걸까요? 원자력 발전에는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 235를 사용합니다. 우라늄 235는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두 개의 작은 원자로 쪼개집니다. 이것을 핵분열이라고 합니다. 우라늄이 핵분열을 할 때 에너지와 함께 두세 개의 중성자를 방출합니다. 여기서 나온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과 충돌하면서 연쇄적으로 분열하며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원자력 발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분열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원자들 또한 방사선을 내뿜습니다. 따라서 원자로 안에는 우라늄이 만드는 방사선, 핵분열의 부산물들이 만드는 방사선, 그리고 중성자들의 흐름인 중성자선까지 다양한 방사선들이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핵분열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첨가된 우라늄 238은 중성자를 흡수하면 플루토늄이 되는데 이 또한 강력한 방사선 물질입니다. 원자로 내 일부 부품들과 냉각수도 장기간 방사선을 쬐면서 방사선 물질로 변합니다. 원전이 폭발하면 이렇게 다양한 방사선 물질들이 바깥으로 분출되어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킵니다. 이런 물질들은 시간이 지나 대부분 붕괴하여 사라지기 전까지 장기간 방사선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37년이 지난 체르노빌에도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방사선은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적으로도 소량의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태양빛, 공기,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고 엑스레이를 찍거나 비행기를 탈 때도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2008년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 한 명이 1년 동안 평균적으로 3mS의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에서는 원자력 발전 등 계획적인 상황에 의해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방사선 양을 연간 1mS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극소량의 방사선까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